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정보 탐구를 위한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죠. 한국의 연기, 또 뮤지컬과 대학 입시, 이 경쟁적인 세계를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가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Q&A 세션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요. 여기서 나온 귀중한 정보들을 토대로 실질적인 조언을 뽑아내 보려고 합니다. 맞습니다. 특히 이제 학원 선택부터 시작해서 합격에 필요한 자질까지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입시 준비에 좀 명확성을 더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자, 첫 번째 질문은 역시 이거였어요. 학원 선택.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결과는 불확실하고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시던데 전문가분들은 어떤 조언을 주셨을까요? 일단 대부분 학원들이 가르치는 건 비슷하다는 전제가 있었어요. 뭐 연기, 보컬, 무용 이런 기본 커리큘럼은 사실 거의 대동소이하죠. 그렇죠. 어딜 가나 기본은 하니까요. 네, 그래서 진짜 차별점이 뭔지를 봐야 한다는 건데 그게 사실 많지는 않다는 의견이었어요. 근데 그 드문 차별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. 아, 그 차별점이요.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? 전문가분들이 딱 짚어주신 게 있었나요? 네, 두 가지 정도가 언급됐습니다. 하나는 개인 연습실 제공 여부, 그리고 또 하나는 아크로바틱 같은 좀 특화된 수업이었어요. 개인 연습실이요? 아, 그게 그냥 연습 공간 확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이게 뭐 월 20만 원, 30만 원 아끼는 현실적인 문제도 물론 있지만요. 그보다는 학원이 학생한테 얼마나 신경을 써주냐, 연습 시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, 이걸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지표라는 거죠. 아하, 학원의 어떤 학생 지원 의지를 볼 수 있다? 뭐 이런 거군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아크로바틱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늦게 시작했거나 아니면 무용 실기에서 확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 학생들한테는 정말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아크로바틱이요?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요? 이게 왜냐면요. 많은 지원자들이 사실 보컬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상대적으로 좀 더 접근하기 쉽다고 생각해서 그런지. 아, 그렇죠. 노래는 그래도 좀 더 익숙하니까. 네. 그러다 보니까 무용, 특히 아크로바틱까지 잘 해버리면 이건 정말 눈에 띄는 거죠. 그리고 그게 자신감으로 또 이어지고요.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? 보컬은 좀 약했지만 춤이나 아크로바틱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은. 네, 있었습니다. 어떤 학생이 보컬은 정말 평범했는데 그 춤이랑 아크로바틱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예종, 동국대 1차 붙고 서울예대는 최종 합격까지 뭐 여러 군데 합격했더라고요. 와, 정말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네요. 그렇죠. 이게 바로 차별화의 힘이라는 거죠. 아, 근데 또 주의할 점도 있다고 하셨어요. 그 대형 학원들 합격자 수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고요. 아, 네. 그 점도 지적이 됐었죠. 물론 교육 시스템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냥 원래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. 그걸 좀 감안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. 그렇군요. 학원 규모나 합격자 수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차별화된 포인트나 실제적인 지원을 잘 따져봐야겠네요. 자, 좋습니다. 그럼 학원 상택을 넘어서 이제 대학 합격 자체로 가보죠. 중앙대 같은 이런 명문 대학에 합격하려면 어떤 핵심 자질이 필요할까요? 이것도 결국엔 어떻게 돋보이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여기서도 이제 세 가지 핵심 요소가 강조됐는데요. 첫 번째는 좋은 음성입니다. 이건 뭐 타고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훈련으로 충분히 개발 가능하고요. 배우한테는 필수죠. 네, 전달력이 중요하니까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집중된 눈빛. 이게 역할에 얼마나 몰입하는지 또 관객을 사로잡는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. 마지막 세 번째가 배우의 스탠다드라고 표현됐는데 신체적인 조건이나 비주얼에 말하는 겁니다. 아, 배우의 스탠다드요? 이게 그냥 잘생기고 예쁘다는 뜻인가요? 아니면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나요? 단순히 외모만 뜻하는 건 아니고요. 물론 외모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기본적인 자세, 걸음걸이, 또 뭐 어깨나 등 라인 같은 신체 조건,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, 풍기는 분위기, 매력, 캐릭터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좀 넓은 개념이죠. 아하, 그러니까 음성적인 매력, 또 눈빛을 통한 집중력,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표현력이나 존재감,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돼서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. 그렇군요. 자,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
많은 학부모님들이 또 걱정하시는 부분, 바로 성적입니다. 특히 뮤지컬과 가고 싶은데 성적이 좀 낮아서 고민이다. 이런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어요. 네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답변이 아주 명확했습니다. 특히 뮤지컬과는요, 실기 능력이 성적보다 정말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. 압도적이요. 어느 정도나요? 성적이 뭐 7등급, 8등급, 심지어 9등급 이렇게 아주 낮아도 노래나 연기 실력이 정말 뛰어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. 이런 이야기였습니다. 와, 정말요? 7, 9등급인데도 실기만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건가요? 네, 실제로 예고에서 성적이 거의 바닥이었던 학생이 있었는데 실기가 워낙 특출나서 서울예대랑 또 다른 유명 4년제 대학 뮤지컬과에 다 합격한 사례가 언급됐어요. 이야, 이건 정말 희소식이네요.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한테는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뮤지컬과를 목표로 한다면 성적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그 시간에 정말 실기 능력을 갈고 닦는 데 집중하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이라는 겁니다. 그럼 혹시 연기과는 좀 다른가요? 연기과도 성적보다는 실기인가요? 연기과도 물론 실기가 매우 중요하긴 한데요. 아까 말씀드린 그 배우의 스탠다드 있잖아요. 거기서 비주얼적인 측면이 뮤지컬과보다는 조금 더 작용할 수 있다. 뭐 이런 의견은 있었어요. 그래서 외모 관리도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요. 아, 연기과는 비주얼적인 부분도 조금 더 본다. 네, 약간은요.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성적이 뭐 아주 뛰어나지 않다면 어중간하다면 그 시간에 실기 연습에 올인하는 게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점에는 뭐 다들 동의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나왔네요. 한번 정리해볼까요? 우선 학원을 고를 때는 개인 연습실이라든지 아크로바틱 같은 뭔가 차별화된 수업이 있는지 잘 보고, 네, 학생 지원과 차별화된 커리큘럼 중요하죠. 그리고 명문대 합격을 위해서는 좋은 음성, 집중된 눈빛, 그리고 배우로서의 어떤 신체적 스탠다드, 이 세 가지를 잘 갖춰야 하고요. 맞습니다. 음성, 눈빛, 신체,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요소들이죠. 특히 뮤지컬과를 지망한다면 성적 걱정은 조금 내려놓고 정말 압도적인 실기 능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. 이게 핵심이네요. 결국 모든 걸 관통하는 건 차별화인 것 같습니다. 정확합니다. 경쟁이 워낙 치열한 분야니까요.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사실 어렵죠. 어떻게든 자신을 돋보이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. 그게 아크로바틱이든 뭐 다른 특기든 자신만의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것. 그게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자,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건 주로 기술적인 부분들이었잖아요. 뭐 음성, 눈빛, 아크로바틱 같은 것들. 그런데 이런 걸 넘어서서요. 오디션에서 정해진 대본이나 작품을 연기하더라도 거기에 여러분만의 아주 독특한 예술적인 시각이나 해석을 담아낸다면 어떨까요? 그것이야말로 정말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? 아,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. 단순히 기술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자기 해석을 담는 것. 네, 입시를 준비하면서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